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 CDC가 어린이용 화이자 백신 접종을 최종 승인했습니다. LA 지역은 오늘부터 접종에 돌입했습니다. 에릭 가세티 LA 시장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자가격리에 돌입했습니다. LA 한인타운 선거구 단일화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LA 시의회가 선거구 재조정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대대적인 수정 작업을 예고했습니다. 뉴욕 시의원 선거에서 역사상 최초로 한인 여성 2명이 시의원에 당선됐습니다. 버지니아주 하원 선거에서 2명의 한인이 당선됐습니다. 보스턴과 신시내티에서는 역사상 처음으로 아시안 시장이 배출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아메리칸 뉴스입니다.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 CDC가 어린이용 화이자 백신 접종을 최종 승인했습니다. 모든 절차가 마무리되며 LA 지역도 오늘부터 접종에 돌입했습니다. CDC는 이번 결정에 이르기까지 3천여 명의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임상시험을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어린이용 화이자 백신은 성인 투약분의 3분의 1인 10마이크로그램의 백신을 주사합니다. 성인용 주사기와 달리 바늘이 짧은 어린이용 주사기가 사용됩니다. 3주의 간격을 두고 2차례 접종하는 것은 성인들의 접종 방식과 동일합니다. CDC는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어린이들은 성인에 비해 경증을 앓는 경우가 많지만 감염에 인한 합병증으로 사망에 이를 수 있다며 접종을 권고했습니다. 특히 기저질환이 있는 어린이들의 경우 가급적 백신 접종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CDC의 최종 승인에 따라 LA 카운티 보건국도 본격적인 접종에 돌입합니다. LA 카운티 보건국은 어제 어린이들의 접종이 가능한 화이자 백신이 도착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오늘부터 900여 곳의 장소에서 접종이 시작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LA 카운티 지역의 어린이 백신 접종 대상자는 모두 90만여 명입니다. 부스터샷 접종도 점차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부스터샷은 교차 접종이 가능한데 어떤 백신을 맞아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도 많습니다. 이러한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가 부스터샷 접종에 대한 지침을 내놨습니다. CDC는 모든 제약사의 백신을 교차 접종하는 것을 허용합니다. 원래 접종했던 백신을 또다시 맞아도 되지만 다른 제약사의 백신을 맞아도 된다는 겁니다. 부스터샷은 1, 2차 접종 때 투약된 약물과 동일합니다. 하지만 기존 접종량의 절반만 투약된다는 것이 다릅니다. 부스터샷 접종은 모두에게 해당되는 사안은 아닙니다. 65세 이상의 고령자, 장기 요양시설 거주자에게 우선 적용되며 필수 직종 종사자 등 위험한 환경에 노출된 18세 이상의 성인들이 맞을 수 있습니다. CDC는 존슨앤존슨 백신 접종자들의 경우 부스터샷 선택에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존슨앤존슨 백신은 항체 지속 효과가 떨어지기 때문에 화이자나 모더나의 백신을 부스터샷으로 선택해도 된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부스터샷 접종 시기는 기존 백신에 따라 다릅니다. 화이자나 모더나 백신을 2차례 접종한 사람의 경우 마지막 접종일로부터 6개월 뒤 부스터샷 접종이 가능합니다. 존슨앤존슨 백신을 한 차례 접종한 사람은 접종일로부터 최소 2개월이 지나야 부스터샷 접종이 허용됩니다. 연방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한 백신 접종 의무화 제도가 시행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가짜 백신 접종 카드의 거래도 다시 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난 9월 9일 바이든 대통령이 명령한 백신 접종 의무화 정책에 따라 연방 공무원들은 오는 22일까지 백신 접종을 마쳐야 합니다. 세관 국경보호국은 정책이 발표된 지난 9월 이후 14,788장의 가짜 백신 접종 증명서를 압수했다고 밝혔습니다. 꾸준한 수요가 따르기 때문에 위조된 카드가 국내로 유입되는 경우가 늘어났다는 겁니다. 가짜 백신 접종 카드는 진짜 백신 접종 카드와 구분하기 쉽지 않습니다. 종이의 재질이 살짝 다르거나 미세한 문법적 오류가 발견되는 것 외에는 진짜 백신 접종 카드와 비슷합니다. 가짜 백신 접종 증명서의 대부분은 외국에서 불법으로 제조되고 있습니다. 이를 단속하는 것이 쉽지 않은 이유입니다. 국경에서 밀반입되거나 화물로 운송되는 가짜 접종 카드를 적발해야 하는데 적발되는 물건보다 유통되는 카드가 더 많은 것이 문제입니다. 세관 국경보호국은 가짜 백신 카드를 판매하거나 구매하는 행위는 모두 위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위조된 카드를 사용하다 적발되면 연방법에 따라 사기 절도죄로 처벌이 가능합니다. LA시 에릭 가세티 시장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자가격리에 돌입했습니다. LA시는 오늘 에릭 가세티 시장이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에릭 가세티 시장은 UN 기후변화 협약회의차 스코틀랜드를 방문 중입니다. 에릭 가세티 시장은 돌파 감염으로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백신을 접종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두 번째 확진 판정을 받은 겁니다. 한편 LA시는 에릭 가세티 시장이 스코틀랜드 글래스고에 위치한 호텔방에서 자가 격리 중이며 건강에 큰 이상은 없는 상태라고 전했습니다. LA 한인타운 선거구 단일화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시의회가 선거구 재조정을 위한 특별위원회 설치를 승인하고 대대적인 수정 작업에 돌입할 계획입니다. 김경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LA 시의회가 선거구 재조정 특별위원회 설치안을 14대 0으로 승인했습니다. 특별위원회는 LA시 선거구 재조정위원회가 채택한 최종 지도안 선거구획을 재조정하는 절차를 진행합니다. 이미 시의원들은 선거구획 재조정 요청안 건만 38건이나 제출한 상태라 대대적인 수정 작업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가장 많은 수정 요청은 샌퍼난도밸리 지역을 관할하는 2지구와 LA 한인타운이 포함된 4지구로 두 시의원은 이번 선거구 재조정안으로 변경된 구역을 다시 찾기 위해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한인타운 선거구 재조정 태스크포스는 리디아 라만 4지구 시의원과 접촉해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리디아 라만 4지구 시의원이 한인타운이 단일화돼서 너무 다행이다. 하지만 그 기존에 있던 행콕파크나 이런 한인타운 근방에 있는 지역구가 4지구에서 빠진 바람에 지금 수정 안건으로 그 지역을 다시 되찾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의원 사무실하고도 계속해서 접촉하고 있습니다. LA 한인타운 선거구는 1지구, 4지구, 10지구, 13지구로 나눠져 있습니다. LA시 선거구 재조정위원회가 최종 결정한 10지구 선거구 K2.5안에는 한인타운이 10지구에 거의 단일화되어 있습니다. 한인 정치력 신장의 도약대가 될 한인타운 선거구 단일화는 LA시 특별위원회 활동으로 선거구에게 변화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선거구 재조정 수정안건 중 LA 한인타운 남쪽 경계선인 11가를 10지구에서 1지구로 변경해달라는 내용도 있습니다. 한인타운 선거구 재조정 태스크포스는 수차례 공청회를 통해 결정된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LA시가 무시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몇몇 지역구가 많이 달라졌어요. 몇몇 시의원들이 큰 불만을 표출을 했고 현재까지 나온 38건의 이제 수정안들이 있었는데 주변 네이버후드는 사실상 약간의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정을 하고 있어서 저희도 지켜보고 있습니다. 또 시의회가 주관하는 공청회 기간에도 선거구 재조정위원회가 결정한 지도안을 인정해 줄 것을 촉구한다는 계획입니다. 특별위원회에서 이 38건의 이제 수정 안건을 토론을 하고 퍼블릭 인풋을 가져서 수정을 한 다음에 그 최종 맵을 가지고 두 번의 공청회가 또 이루어집니다. 코리아타운 태스크포스는 또 적극적으로 참여할 예정이고요. 한편 누리 마티네스 LA 시의장은 선거구 재조정위원회가 채택한 지도안은 수천 명의 사람들을 소외시키고 혼란스럽게 하는 등 급격한 변화를 줬다고 비난하며 시의장 권한으로 특별위원회 설치를 추진했었습니다. 선거구 재조정은 12월 말까지 정해져야 합니다. 새 선거구 지도는 2022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KBS 뉴스 김경일입니다. 반도체 부족 현상으로 자동차들의 몸값이 금값이 된 요즘, 높아진 차 가격 때문에 아예 구매를 미루는 사람들도 늘고 있습니다. 자동차 판매 실적도 점점 떨어지고 있는데 한국차 브랜드들은 오히려 위기를 기회로 삼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 3월 팬데믹 사태가 찾아오며 자동차 제조사들은 판매량이 대폭 감소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사람들의 이동이 줄기 때문에 자동차들의 수요도 적어질 것이라는 판단에 출고 기대 물량을 대폭 낮췄습니다. 하지만 예상과 달리 백신 개발과 보급이 신속히 이루어졌고 사회는 차츰 예전의 모습을 되찾기 시작했습니다.
반도체 부족으로 자동차 물량 부족은 여전했지만 수요는 다시 오름세로 돌아섰습니다. 월 200달러의 리스가 가능했던 자동차는 월 400달러를 지불해도 구할 수 없는 귀한 몸이 됐고 차를 주문하면 내년에나 받을 수 있다는 답변만 돌아오는 시대가 됐습니다. 남아있던 재고 물량이 급속히 소진되며 자동차 판매업계에도 빨간불이 들어왔습니다. 팔래야 팔 물건이 없고 있는 물건에 웃돈을 주고 사던 사람들도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는 생각으로 입장을 전향했습니다. 결국 자동차 판매 시장에 악영향이 찾아왔습니다. 전국 자동차 판매 실적은 3개월 연속 하락세를 나타냈습니다. 일본의 자동차 판매 강자들 역시 두 자릿수 이상의 감소세를 기록했습니다. 토요타는 30.6%, 렉서스는 17.5%의 하락률을 기록했고 혼다는 23.5%의 판매량 감소세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한국 자동차 브랜드들은 이 기간 안정적인 판매세를 기록했습니다. 현대차 미국 판매법인은 지난달 56,761대의 차량을 판매해 지난해 대비 1.1%의 감소세를 나타내는 데 그쳤고 기아차 미국 판매법인은 52,067대를 판매해 7.2%의 감소세를 나타냈습니다. 두 브랜드 모두 한 자릿수의 감소세를 기록한 겁니다. 프리미엄 브랜드 제네시스는 오히려 판매 신장 효과를 누렸습니다. 제네시스 미국 판매법인은 지난달 5,300대를 판매해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403%의 성장을 나타냈습니다. 자동차 업계는 판매 침체 현상은 당분간 이어질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최악의 경우 반도체 부족 사태가 해결되는 내년까지 지금과 같은 하락세가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입니다. 뉴욕 시의원 본선거에 출마한 한인 후보들이 좋은 성적을 기록했습니다. 제1사 뉴욕 KBTV 김은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오늘 오전 현재 뉴욕시 시의원 선거투표 개표 결과 퀸즈 지역 26선거구에서는 민주당 소속 한인 여성 줄리 원 후보가, 23선거구에서는 린다 이 후보가 나란히 당선됐습니다. 줄리 원 후보는 롱아일랜드 시티, 써니사이드, 아스토리아 등을 포함하는 26선거구에서 무려 77.2%의 득표율로 당선됐습니다. 그녀와 맞대결했던 공화당의 마빈 제프코트의 득표율은 22.8%에 그쳤습니다. 26선거구는 한인 유권자가 거의 없는 지역이어서 원 후보의 당선이 돋보이고 있습니다. 이민자 가정 출신인 원 후보는 어렸을 때 어머니가 네일살롱에서 손님들의 발을 문지르는 모습을 보며 가난하게 자랐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가난을 극복하고 뉴욕시 최초의 한인 여성 시의원이 됐습니다. 진보 개혁 성향의 원 후보는 코로나19로 무너진 뉴욕시를 다시 일으키기 위해 소기업 일자리 보존법 등 소상인 보호를 위한 의정 활동에 주력할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한편 린다 이 후보는 오클랜드 가든, 베이사이드 힐스 등을 포함하는 23선거구에서 63.6%의 득표율로 공화당 제임스 라일리 후보를 꺾었습니다. 이 후보는 교육, 대중교통, 시니어 서비스 확대 등 한인과 아시안 커뮤니티를 위한 예산 확보를 공약으로 내걸고 있습니다. 컬럼비아대에서 사회복지학 석사를 받은 이 후보는 뉴욕 한인봉사센터 KCS에서 회장직을 맡는 등 12년째 한인 커뮤니티를 위한 봉사를 해온 인물입니다. Hi, my name is Linda Lee, and as of yesterday, I have now become the first Korean American ever elected to New York City Council. And this win is a huge victory, not just for me, but for the entire community, because I've seen how hard my parents and the first generation in the community have sacrificed to give us, second generation, a much better life, and to give us opportunities like this where we can run for elected office. And start in January fighting hard for everyone and to make sure that we create policies that make sense for us and help the communities and not harm the communities. And so thank you so much. 감사합니다. 이 밖에 퀸즈 지역 20선거구에서 출마한 대만계 샌드라 황 후보도 유권자 59.6%의 지지로 승리했습니다. 그러나 퀸즈 지역 19선거구의 정치 거물인 토니 아벨라 후보는 당초 예상을 깨고 낙선했습니다. 민주당 강세 지역인 19선거구에서 아벨라 후보를 꺾은 공화당의 비키 플란리논 후보의 득표율은 49.8%입니다. 또 퀸즈 보로장 선거에서는 현 보로장인 도노반 리차드가 65.8%의 지지로 연임에 성공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버지니아주 하원 선거에 2명의 한인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보스턴과 신시내티에서는 역사상 처음으로 아시안 시장이 배출됐습니다. 박시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어제 있었던 버지니아주 하원 선거에서 한인 후보 2명이 당선됐습니다. 버지니아주 역사상 한인 의원이 한꺼번에 2명이 당선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한인들의 정치력 신장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변호사 출신의 마크 김 의원은 민주당 소속으로 버지니아 35지구에 출마해 68.4%의 득표율로 상대 후보 31.6%를 큰 차이로 따돌리고 일찌감치 승리를 결정지었습니다. 이로써 김 의원은 7선에 성공하는 쾌거를 이뤘습니다. 버지니아주 87지구에 출마한 한인 아이린 신 후보 역시 65.2%의 득표율을 올려 2위 34.8%의 후보를 크게 앞서며 당선을 확정지었습니다. 시민운동가 출신의 아이린 신 후보는 캘리포니아 출신으로 교육과 건강보험에 대한 복지 문제에 목소리를 높여왔습니다. 한편 한인들을 비롯해 아시아계 후보들도 약진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보스턴에서는 도시 역사상 처음으로 아시안계 시장이 탄생했는데 1630년 영국의 청교도들에 의해 도시가 세워진 이후로 비백인이 시장에 탄생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Thank you for placing your trust in me to serve as the next mayor of Boston. 대만계 이민 2세인 미셸 우 당선자는 보스턴에서 당선된 첫 번째 아시안 여성 시장으로 그 의미가 새롭습니다. 지역 유권자들은 전통적으로 백인 위주의 보수 지역인 보스턴의 변화를 가져다 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Michelle has built the kind of multi-generational, multi-racial, multilingual, I can keep going with the multis. 우 시장은 오는 11월 16일 보스턴을 이끌 새로운 업무에 돌입합니다. 신시내티에서는 애프탑 퍼레벌 후보가 전 민주당 하원 출신 데이빗 맨을 큰 차이로 따돌리며 시장에 당선됐습니다. 신시내티 역시 아시안계가 시장에 당선된 일은 처음으로 주민들의 기대가 높습니다. First thing that I'll do in office is start enacting my plans. We ran on a bold vision to push Cincinnati forward, an economic recovery with racial equity in the center of the frame, affordable housing, public safety to ensure that all 52 of our neighborhoods are safe. 티베트인 어머니와 인도인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나 중서부 도시의 첫 아시안 시장이 된 퍼레벌 당선자는 환경 분야에도 관심이 많습니다. 신시내티와 보스턴 두 도시에 아시안 시장이 자리 잡게 되는 것은 미국 사회가 점점 더 다양해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처럼 한인을 비롯한 아시안계들의 정치인들이 늘어나고 있는 이유는 지난 2년 동안 증가한 아시안 혐오에 대한 투쟁의 결과로 보입니다. KBS 뉴스 박시몬입니다. KBS 아메리카는 시청자 여러분들의 제보를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오늘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